정책학회 학예 학술대회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은 총무위원장 장봉진입니다. 네, 그럼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내빈 여러분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상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백승보 조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장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광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안전민생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희준 이화여자대 교수이자 제13대 한국정책학회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하중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자 제17대 한국정책학회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제27대 한국정책학회 전임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승 가톨릭 관동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강주 국립문산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명수 한국상수도협회 상금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명수 다음으로는 저희 국제 세션에도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칸소 대학의 송거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쿄대학의 마카토 우사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캡 대학의 지차와 노아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정책학회 차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석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많은 기관장님들, 그리고 차관님들, 또 수석님, 이사장님들, 진심으로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 대회에 이렇게 먼 발길 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정책학회는 올해 큰 주제를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학술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계 학술 대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출범한 직후에 더 의미 있는 자리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어지게 될 2박 3일 동안 다루어지게 될 총 세션에는 총 147개의 세션이 열리게 되고 참석자는 누적 참석자 수로는 3,500명 정도가 추산되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는 대규모 학술 대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각각의 세션에 참석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AI 시대에 여러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개회식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른바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실험 AI 연금 개혁 주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새 정부 이재명 정부 1년의 공약 평가와 관련된 대토론회,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더불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들, 그리고 한국정책학회 전임 회장단들께서 펼쳐주시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의 미래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학자들의 대학자님들의 통찰과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모아지면서 그 147개의 세션들이 하나하나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대단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 학술 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지식과 통찰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던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대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영배입니다. 오늘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우리 광주의 ACC에서 열리게 된다고요? 와, 기쁩니다. 바쁘신 일정일 텐데 전국 각지에서 이곳 전남광주를 찾아주신 이석환 회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연구자, 학생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산업과 노동, 일상과 행정을 통째로 바꾸는 대전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는 그 변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현장이죠. 896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지도가 이곳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AI가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새로운 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더욱 반갑습니다. 기술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리,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지켜낼 지혜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학술대회 알차게 치르시고요. 전남 광주에서 즐거운 추억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 현장과 학계를 대표해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2026년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항구적 선찰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발전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정책 학술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인 동시에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을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은 정부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정책 거버넌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인 공공정책과 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갈등 조정 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정책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는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의 수립부터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을 정책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철학을 구현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역개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 국가의 주요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등관리 제도는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사후관리 중심에 머물러 왔고 그 결과 정책 지원과 사회적 비용, 국민적 신뢰 저하라는 문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갈등은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국민이 참여하고 수기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책 거버넌스이며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을 사전에 분석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수기와 공론화, 협상과 조정 등 다양한 갈등 관리 수단을 제도화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와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정책학회 여러분들께서 갈등 관리의 원칙과 제도 설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다 성숙한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학술대에서 이루어질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정책 제안이 AI 시대 대한민국 정책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1차관 현수엽입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가 굉장히 크고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학예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개최하시는 우리 이석환 회장님이랑 회원님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좀 생색을 내자면 정말 많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꼭 와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정을 조정했는데 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좀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4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고요. 국정과제도 전체 120개 국정과제를 한 20개 부처와 청이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조직의 특징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상이 엄청 늘고 과제가 엄청 는 거에 비해서는 조직이 그만큼 좀 늘지를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일당 100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일당 100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걸 정말 좀 읍소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인간과 AI니까 저희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에 크게 3개를 저희가 좀 AI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그러니까 누구도 뭐 힘들어서 또는 비 때문에 비관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정부, 이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뭐 단전, 단수, 또 금융, 빚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고위험군을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해서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가고 하는 것도 진짜 큰 일인데 AI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점차 높이면서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간소한데요.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애인, 뭐 돌봄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각 분야의 정책 사업 꼭지, 뭐 지침,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공무원이 일일이 다 작성하지 않아도 AI가 자동 작성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AI한테 물으면 AI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런 그 AI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더 국민을 스마트하게 돕는 요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에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그 응급 안심 서비스 같이 실제로 AI를 활용한 돌봄. 앞으로 초고령화가 급진전되고 돌봄 수요는 더 느는데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실 수 있는 인력은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그 공백을 어떻게든지 좀 완충하는 요런 그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쪽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AI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응급실에 이제 응급 환자가 갈 병상을 못 구해서 일일이 막 전화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AI를 활용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예측하고 현재 병원에 있는 병상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빨리 매칭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거를 예를 들면 이제 그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지방으로 농촌으로 내려갈수록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족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중환자 진료를 잘하고 어떻게 더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의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 구축. 그렇게 크게 복지 쪽에 세 가지, 보건 쪽에 세 가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 끝나고 그 연금 정책 실험하시는 것도 너무 기대됩니다. 역시 정책학회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정책 실험하시는 거 참 멋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그 2박 3일 동안 있을 여러 가지 제안들, 그다음에 석학님들의 그 의견들 저희가 나중에 잘 보고 또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김상욱입니다. 2026년 한국정책학회 학예 학술대회의 문을 여는 자리에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오신 우리 이석환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아마도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 영어로는 저희가 ACC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기꺼이 거름해 주신 여러 정책 연구자 분들과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특별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는 우리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님, 그리고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님, 그리고 백승보 조단청장님, 그다음에 오유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님, 제가 언급해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특별히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바꾸어 놓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책은 속도와 방향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은 창작자들의 상상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키워주지만 동시에 이들의 권리를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큰 숙제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가 내건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화두가 저희 전당 입장에서도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정책이 답해야 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정당성이라는 문제의식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의 논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인공지능을 창작의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이는 실험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서는 국내 창작자들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의 공동체의 모습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올해 저희가 액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액트가 아트 앤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액트 페스티벌의 주제가 I 휴먼이라고 해서 피지컬 AI와 확장 현실 XR을 매개로 기술이 비추어내는 인간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논의의 결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상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님과 정책대상 선정위원장이신 한승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수상자 정책대상 조달청 귀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귀기관을 제15회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처 부문 정책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예, 쑥스럽게 수상 소감을 또 말씀하라고 하셔서 마치 셀럽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그 한국 정책학회 또 학예 세미나에서 이런 저희 정책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학회에서 조달청에 이런 상을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공공조달이라고 하면 사실 집행적인 측면만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 공공조달을 국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학계에서도 바라봐 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조달 정책의 어떤 중요성이나 비중,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근래 좀 이 각종 회의에 많이 불려다니는데요. 그만큼 조달청을 찾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조달 정책의 중요성을 많이 인정한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게 사실 국가 비축 그 정책 혁신 사례인데요.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저희 조달청이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21년도에 저희가 그 요소수 파동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번 중동 전쟁 상황에서는 요소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없었죠. 그 뒤에는 조달청이 그동안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비축 체계를 혁신하고 해왔던 것이 좀 그 배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이번에 굉장히 중동 전쟁의 여파가 컸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알루미늄 때문에 조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알루미늄 비축 정책을 또 혁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책학회 정책 대상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 비축 정책 혁신을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 조달청 직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우수 정책상 상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 정책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기관을 제15회 한국정책대상 중앙부처 부문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예, 오늘 한국정책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우수 정책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님 그리고 한승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식약처가 굉장히 중앙 정부 기관이 많은데 어떻게 받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우리 조달 청장님께서 그 수상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한 두 가지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에 신약의 심사 기간이 굉장히 거북이 속도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신약의 개발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그 심사의 틀을 바꾸는 규제 혁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디지털 의료기기라던가 또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 지원을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좀 더 변하려는 노력을 좀 인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식약처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많고 또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을 설계하는 길목에서 정책학회 또 정책학회 회원 전문가들과 저희가 소통하면서 또 경청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회부터는 지역사회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이 사랑의 식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백미 기탁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때 화환 대신 이제 쌀 화환으로 이렇게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진석 사무처장님 혹시 네네. 저희가 금요일까지 들어오는 쌀 화환에 대해서 다 기부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